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새해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잘 들지 않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가 밝아오는 만큼 이제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가 바뀌면 컴퓨터 쪽에는 제일 많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새로운 CPU가 출시가 되고 또 그 CPU를 장착한 노트북들이 출시가 됩니다. 인텔과 AMD 둘 다 새로운 CPU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 CPU들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엠바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알려진 루머들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출시가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출시되는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은 12세대 엘더레이크가 출시가 되고요. AMD의 경우는 6000번대 램브란트 CPU가 출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공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텔 7, 인텔 7 공정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7이면 7나노 공정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나노 슈퍼핀 공정의 개선판인 인핸스드 슈퍼핀 공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나노 공정인데 인텔 7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팩겔싱어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TSMC와 삼성의 트랜지스터 집적도, 7나노의 트랜지스터 집적도와 비교를 했을 때 10나노의 이제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이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텔 7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7나노 공정이 아닌 10나노 공정을 사용을 하지만 TSMC의 7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AMD보다는 약간 더 우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텔 7이라고 이름을 붙인 10나노 슈퍼핀 공정의 개선판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MD의 경우는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젠3 아키텍처의 7나노 공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젠4로 가면서 5나노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조금은 실망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젠3 플러스 아키텍처의 이제 6나노 공정을 사용을 합니다. TSMC 6나노 공정을 사용을 하면서 이게 크게 성능 개선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성능 개선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치마크 성능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품은 나와 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둘을 성능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제품이 출시가 된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AMD가 이번에 TSMC의 5나노 공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6나노 공정을 사용을 하고 젠4가 아니라 왜 젠3 플러스입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인텔이 이제 공정 미세화에 조금 빨리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MD의 경우도 속도 조절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서 조금은 좀 루즈하게 이게 좀 기술 발전이 좀 루즈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좀 약간은 아쉬운데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게 여러 군데서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TSMC의 5나노 공정과 3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선단 공정을 애플에서 거의 통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 이제 TSMC의 5나노 공정을 배정을 못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거의 정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음 제품은 지금 삼성으로 아예 이제 파운드리를 옮기는 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루머이고 정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다루기는 어렵고 실제로 출시되는 것들은 젠3 플러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6나노 공정의 램브란트 CPU가 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출시되는 CPU의 라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실제로 인텔과 AMD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인텔의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CPU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하고 있죠. 엘더레이크 데스크탑 CPU가 출시가 됐고 그것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퍼포먼스 코어와 이피션트 코어가 따로 갈라져 있는 코어와 스레드 개수가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CPU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11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은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전력인 U 버전 그리고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H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었는데 H 버전이 H35, H45 이렇게 전력을 사용하는 게 조금 다르고 코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저번에 한번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은 요 위쪽에 링크를 달아 놓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퍼포먼스 코어와 이피션트 코어가 갈라지면서 지금 i7 기준으로 제일 먼저 출시가 되는 것은 H45 버전입니다. 제일 높은 게 엘더레이크 H55 버전인데 그 밑에 H45 버전이 가장 먼저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6개의 퍼포먼스 코어에 8개 이피션트 코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14개의 코어에 20개 스레드를 가진 제품이 i7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AMD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대로 뭐 크게 아키텍처 변화 없이 8개 코어에 16개 스레드를 가진 놈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AMD는 공정의 개선에 대한 부분이 약간 있고 거기에서 오는 뭐 성능의 변화, 뭐 클럭이 좀 더 높아지는 부분 이런 것을 이제 성능 변화로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키텍처 자체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좀 성능을 더 많이 내느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뭐 뉴스 루머들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OS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데스크탑 CPU 같은 경우도 윈도우 10을 쓰는 것과 윈도우 11을 쓰는 게 조금 성능이 다르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텔과 AMD 쪽은 이제 CPU 구조를 지금 다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추후에 윈도우랑 이런 부분 OS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윈도우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인텔 엘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코어가 이피션트 코어가 따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흔히 말하는 잡다구리한 업무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이피션트 코어가 맡아주고 성능만을 위한 것들은 퍼포먼스 코어가 맡아주는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레드 디텍터라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윈도우 11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엘더레이크 CPU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윈도우 11을 깔아서 사용하시는 게 확실히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데스크탑 CPU도 그렇죠. 윈도우 10보다는 11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사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 이제 윈도우 10도 깔아보고 윈도우 11도 깔아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OS에 대해서 윈도우 11이 좋다, 윈도우 10이 좋다, 뭐 아직까지 11 같은 경우에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제품이 출시가 될 때 나는 윈도우 11을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텔 CPU가 장착된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게 나을 거고 그냥 윈도우 10을 계속해서 쭉 쓸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AMD CPU가 장착이 된 제품을 구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제가 제품이 출시가 되면 벤치마킹을 하면서 테스트를 좀 해보면서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엠바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CPU가 어떻게 출시가 되고 어떤 클럭이 나오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텔 같은 경우 좀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높아졌다. AMD 같은 경우에 성능 개선이 많이 없다. 이렇게 좀 루머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사실은 크게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성능 개선이 많이 있고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예전보다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높아졌고 좀 벤치마크 점수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뭐 항상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노트북들 어쩔 수 없이. 근데 실제로 노트북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갇혀 있는 그 하우징 껍데기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때문에 발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제품들의 출시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CES에서 런칭이 됩니다. CES에서 런칭이 된 이후에 제품을 실제로 우리가 만나보기까지는 빠르면 2월 중순에서 말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제품이 러닝이 되려면 2분기쯤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제품이 러닝이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뭐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기다리면서 또 제품이 어떤 게 출시가 되는지 관망하면서 시장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였습니다.